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언어 강의 미자재 18, 8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일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민은 백의, 숙제, 우중, 이일, 주장, 유하의 소련이니라. 자왈, 불강기지하며 불욕기시는 백의 숙제여인저 이렇게 되는데, 우선 일민은 요 일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요 일자가 유일이라고도 하고요, 유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유자나 일자는 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놓쳤다, 빠졌다, 잃어버렸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빠진 것을 말해요. 이 일자도 그런데 예컨대 이제 시경이라는 고전이 있다. 그러면 시경이 원래 공자 이전에 3천여 편의 시가 수록이 되어 있었다고 전해지거든요. 그것을 공자가 300여 편으로 대폭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 3천여 편일 때는 있었던 그 시가 지금 현재 300여 편으로 정리된 시경 속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시경 속에 빠져있는 시들이 있겠잖아요. 그 시를 일시라고 그럽니다. 일시 이렇게. 그런 것처럼 어디에서 소속되어 있지 않고 빠졌다 이런 의미의 일자예요. 이제 근데 그게 백성들이 국가가 통치하는 범주 안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제 속하겠죠.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벗어나서 은자처럼 이렇게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산속에 은거를 해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국가가 통치하는, 국가가 관리하는 그 백성들의 범위 안에 속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민이라고 하기도 해요. 일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은거를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은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은일, 은자를 써서 은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백성들을 일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어떤 것도 있느냐 그러면 그런 행정적인 그 통제 혹은 관리 범위 안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그런 거 말고,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말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범위, 범주, 그런 양식, 삶의 양식으로부터 벗어난,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뭔가 조금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모방하거나 따라가기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일민이라고 또 합니다. 그게 은일의 그런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겹쳐지는 면모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잘 돌아가는 때도 있고,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때도 있고,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속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의 백성들이라면, 도저히 나는 이런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그 범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일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모습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보통 사람들이 모방하거나 따라가서 살기는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삶의 유형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 일민이라는 것이 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민들이 역사적으로 공자 당시에서 봤을 때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냐 그러면 백의, 숙제, 우중, 이일, 주장, 유하의 소련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백이숙제는 아시다시피 그 고죽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백이숙제의 아버지가 임금인데 제후인데 이 사람이 셋째 아들인 숙제에게 그 임금 자리를 넘겨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것을 눈치챈 맏아들 백이가 어느 날 그 도성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정을 알게 된 동생 숙제가 형님이 그렇게 떠났는데 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후계자가 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다시 이 사람도 떠나버리죠. 이제 그런 사람이 백이하고 숙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백이숙제는 두 번째는 나중에 은나라 말기에 그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치고 주왕조를 새로 세우려고 했을 적에 그때 가서 무왕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만류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은왕조가 멸망을 하고 주왕조가 세워지자 주왕조의 곡식을 먹을 수 없다고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죽었다 하는 이제 그런 고사도 있는 사람들이 백이숙제죠. 그 다음에 우중이라는 사람은 이제 중홍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이 중홍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님 태백하고 마찬가지로 이 백이숙제하고 좀 비슷한 게 있죠. 태백과 중홍, 중홍이 우중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아버지가 문왕의 이름이 창입니다. 창. 무왕은 발이고 필발자. 근데 이 무왕의 아버지가 계력이라는 사람이에요. 계력이라는 사람인데 이 계력의 부인이 태임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문왕이 나왔어요. 문왕이 태어났는데 이 계력이 끝계자 막내 아들이고 그 형이 둘째가 중홍이고 첫째가 태백이고 이렇게 이제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고공단보라는 사람이 아들 셋을 놓고 이제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아들 셋은 다 뭐 고만고만했는데 이 손자 이 계력의 아들 이 창이 아주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 창에게 이 임금의 자리를 제후국이었지만 이 자리를 넘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고공단보가 속으로 했는데 그것을 태백이 알아차렸어요. 그것이 논어 태백 제8 태백편에 나왔었죠. 지난번에. 그래서 이 태백이 이 중홍하고 함께 자신들이 멀리 저 남쪽 지역으로 떠나버리고 자연스럽게 계력 막내 동생이 이어서 그의 아들 문왕 창에게로 전승이 되도록 했는데 이 태임 얘기를 왜 했냐 그러면 이 태임이 이 문왕 아들 창을 이 아들을 낳기 전에 태교부터 아주 잘해서 그래서 사실 이 계력이 뭐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 이 어머니가 문왕을 태교 때부터 아주 잘 기르고 가르치고 했다고 하는 그 기록이 전해지고 그 태임의 이 태임의 임자를 따서 이분을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했던 분이 사임당이에요. 신사임당 할 때 요 사임당이 이렇게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하여튼 이래서 율곡이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을 아들로 또 낳기도 했죠. 하여튼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우중이라는 사람이 태백이라는 형님과 함께 같이 남쪽 지역으로 도망을 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일 주장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 당시에는 뭐 기록이 공자 당시에는 있었겠지만 그 후로 어떤 기록에서도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찾을 수가 없어서 역대 주석가들도 이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했고, 유하해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죠. 미자재 18편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라는 사람도 역시 동이인이라고만 전해지고요. 동이족에 속하는 어떤 사람인데, 이 대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소련 대련 이렇게 해서 두 형제가 부모님 상을 치르는데 아주 상을 잘 치렀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는 뭐 소상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일민이다라고 하고, 이들에 관해서 이제 공자의 이야기를 이제 뒤에 실었습니다. 자왈 불강기지하며 불욕기시는 백이숙제여인저. 그 뜻을 낮추지 굽히지 않고, 이게 내릴 강자인데 요게 음이 강도 있고 항도 있죠. 그래서 요게 강 그러면 위에서 내리다, 승강기, 뭐 강우량, 뭐 그럴 때 강등, 뭐 그럴 때 내리다라는 강이고, 항 그러면 이게 항복하다 할 때 항입니다. 그러니까 강기지, 그 뜻을 내리지 않는다 했을 때 요 강자는 자기 뜻을 굽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높게 가져야 되는데 그 높게 갖지 못하고 그 뜻을 이제 꺾는 거, 굽히는 거, 이것이 강기지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뜻을, 그 높은 뜻을 계속 견지했다, 지켰다, 이런 뜻이고, 또 불욕기신, 그 몸도 욕을 당하지 않았다. 불욕기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요 뜻하고 몸인데, 뜻은 높이 가지려고 지켜냈다 할지라도 몸이 욕을, 치욕, 굴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몸은 뭐 어떻게 그 영화를 영욕, 그러니까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뜻을 굽혀야만 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뜻도 굽히지 않았을 뿐더러 그 자신도 욕을 당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백이와 숙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을 끝까지 지켰고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자신도 욕을 당하지 않았던,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죽기는 했지만 그것이 몸이 욕을 당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막 이렇게 형벌을 당하거나 막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치욕적인 일을 당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백이숙제였고, 그 다음에 위 유하의 소련하사대, 유하예와 소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되, 강지 욕신으나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소련은 뭐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유하예는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사사, 옥사, 법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의 장이었는데 3번 내침을 당했다,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치욕적인 일을 당한 것이죠. 그렇지만 언중륜하며 행중려하니 기사이 이은이라, 말이 윤에 들어맞았고 행동이 여에 들어맞았다. 이때 중자는 적중했다, 명중했다 할 때 중자입니다. 그래서 동사로 들어맞다, 딱 들어맞다 이런 뜻이고, 이 윤자는 저게 이 윤자가 이런 윤자도 있고요. 또 이것은 음은 논이지만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 요 윤자도 요게 들어가는데, 저게 뭐냐? 그러면 저것이 뭔가 이렇게 체계를 갖춘 것을 말해요. 이렇게 조리가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윤리나 일륜이나 윤리 이런 말이라기보다 어떤 여기에서 말하는 논리에 가까운, 그러니까 말이기 때문에 말이 윤에 들어맞았다 그러면 논리적이고 체계가 있었고 뭐 이제 그런 의미. 그리고 행동이 여에 들어맞았다 그러면 요 여자는 생각할 여자지만 그냥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여자는 뭐냐면 일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생각이에요. 저 여자는 뭐 염려하다, 사려가 깊다 뭐 그럴 적에 이 여자는 뭔가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을 어떻게 대처하거나 처리할 것인지와 관해서 생각하는 것을 여라고 합니다. 그 일을 잘 대처하고 잘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여라고 하는데 행동이 그 여에 잘 들어맞았다. 그러니까 이제 언행은 뭐 흠잡을 데가 없었다.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는 하였지만 언행이 논리에 그리고 사려에 들어맞았다. 그들은 기사이이은이라 이것뿐이었다 라고 하셨고 또 위 우중 이일하사대 우중과 이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기록이 여기 말고는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은거 방언 하나 신중청하며 패중건이니라 이랬습니다. 우중과 이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은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은거를 하고 방언을 하였으나 이 방언할 때 이 방자가 놓을 방자지요. 놓을 방입니다. 방목할 때 방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양을 가축을 그 초원에다가 그냥 풀어놓고 기르는 것을 방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뜯어먹든지 큰 틀 안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방입니다. 이 언이 말이 나하고 남하고 사이에 나의 생각, 감정, 저 사람의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내가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나를 들여다보고 할 수가 없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이런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걸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할 때 이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자면 말을 할 때 이 말이 항상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말이 아니면 전달이 안 돼서 말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 말이 엄청나게 긍정적인 효과와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엄청나게 큰 막대한 그 해로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흥융, 군대를 일으킬 수도 있고 출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만들어낼 수도 있고 흥융출호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 대단히 그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을 할 때 그것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방언은 뭐냐면 그 조심, 신중 그것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광인들 예전에 광인 나왔을 때 제가 사회적인 규범이나 질서를 거부하고 거기에 이제 저항하거나 혹은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광인이라고 했는데 광인들이 보통 이렇게 하죠. 방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중이나 이일 같으면 은거를 하고 방언을 하였으나 그래서 요거를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신중청 자기 몸이 깨끗함에는 들어맞았고 패중건 폐기를 하는데 뭔가를 폐기를 하는데 그 폐기를 하는 것이 즉 벼슬을 하지 않음
세상에 동참하지 않는 그것이 권도에는 들어맞았다. 이 권도는 뭐냐면 이게 저울 때거든요. 저울 때. 그러니까 물건의 무게를 재는 이 저울이 이렇게 저울 대가 있고 이쪽에는 물건을 달고 이쪽에는 추를 달고 그리고 여기에 줄이 있고 그리고 뭔가가 줄이 왔다 여기에 뭐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요 무게의 수평을 잡는 요게 권이에요. 권. 요 저울대가 수평을 이루는 것이 이제 그 무게가 얼마쯤 나가는지를 이제 정하는 것인데 그게 원래 저 권자인데 저 권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무게의 무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추를 달고 이쪽에 비슷한 무게의 추를 달고 미세한 그 차이를 여기서 이제 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이제 무게를 정확하게 이제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살다 보면 두 개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잘못되고 하나는 옳은 거면 옳은 거를 지향하면 되는데 두 개가 다 맞는데 이 두 개가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이 형수가 물에 빠져서 형수를 구해야 하는 시동생. 근데 형수를 구하기는 해야 되는데 형수의 손을 시동생이 직접 잡으면 안 되는 원칙이 또 있어요. 옛날에 예법에. 그러면 형수를 구하려면 형수 손을 잡아야 되는데 형수의 손을 잡으면 안 되는 원칙을 지키려면 형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형수가 죽어야 돼요. 형수를 살려야 하는 것은 더 큰 원칙이죠. 그 원칙을 저버려야 형수의 손을 잡지 않는 이 원칙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형수를 살리려고 그러면 그 원칙을 지키자 그러면 형수의 손은 잡으면 안 된다는 그 원칙을 내가 포기를 해야 형수를 살릴 수가 있어요. 형수의 손을 잡지 않으면서 물에 빠진 형수를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때 이때 두 개의 원칙은 충돌하고 그 두 개의 원칙 중에 나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권이에요. 권. 어떤 것이 더 큰 무게를 갖는 더 큰 가치를 갖는 원칙인지를 재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가늠할 수 있는 저울대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 가치를 잘못 적용을 하게 되면 더 작은 것을 더 큰 가치를 갖는 거라고 또 더 큰 가치를 갖는 것을 더 작은 가치를 갖는 거라고 잘못 판단하게 되면 이제 엉뚱하게 내가 이제 대처를 하게 될 텐데 이 권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원칙이 충돌했을 때 어떤 원칙이 더 큰 가치를 갖는지 덜한 가치를 갖는지를 찾아내는 그것이 권도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자니 내가 몸이 더러워질 것 같고 그리고 내 몸을 깨끗이 하자니 세상이 망가지는 것을 내가 두고만 봐야 되겠고 뭐 하는 이제 그런 두 개의 원칙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는 몸은 깨끗함에 들어맞았고 벼슬을 하지 않음은 권도에 들어맞아서 그를 비난할 수 없는 어떤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기서 지금 공자의 말로만 보면 우중하고 이일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로잡는 일에 참여하지는 않고 은거방언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 신중청 패중권하였다라고 하면서 앞에 백이숙제부터 해서 유하의 소련 그 다음에 우중 이일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공자가 그 면모들을 평가한 다음에 마지막에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즉 이어시하야 무가무불가호라 이렇게 나는 이들하고는 달라서 가한 것도 없고 불가한 것도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크게 보면 다 뭐라고 하냐면 일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민. 그러니까 이들은 큰 범주에서 다 이 일이라고 하는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이제 이랬을 때 공자가 나는 가한 것도 없고 불가함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가다 불가다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여름이다 계절이 여름이다 그러면 얇은 옷과 두꺼운 옷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가고 이것은 불가예요. 이것은. 근데 만약에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이 됐다 그러면 얇은 옷과 두꺼운 옷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불가고 이것이 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름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나는 무조건 얇은 옷만 입어. 나는 무조건 두꺼운 옷만 입어. 이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이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어떤 옷만 가하거나 어떤 옷은 절대로 불가하거나 그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자세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시중이라고 그래요. 시중. 요 시는 이 여름, 겨울로 상징되는 것처럼 계속 바뀌어요. 시는. 그러니까 중은 늘 바뀌는 거죠. 적절함, 딱 들어맞음. 이것은 여름일 때는 얇은 옷이 딱 들어맞는 거고 겨울일 때는 두꺼운 옷이 딱 들어맞는 거지 언제나 나는 얇은 옷만 언제나 두꺼운 옷만 이럴 수 없는 것이죠. 이 일민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모방하거나 추종하기에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훌륭한 건 맞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을 평가는 해줘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완벽하게 옳으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 나는 이들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들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나는 가한 것도 없고 불가한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저 앞에서 공자가 무적, 무막이라고 했던 말하고도 같은 겁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것도 없고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도 없다. 요거나 무가 무불가나 같은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